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영어 숙제 변경점에 대해서 조금 안내를 드리고자 영상을 만드는데요. 이 영상이 짧게 만들어질 것 같진 않아요. 여러 가지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부분인데 일단 하면 좋은 것들을 말씀을 드릴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역시나 설명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자, 설명을 한 가지씩 드리겠습니다.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은 글쎄 어, 몇 가지 되게 중요한 사실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다 쓰진 않겠습니다. 제가 이거 손필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영어를 하는데 영어를 같이 말할 사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사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영어를 같이 말할 사람이 필요가 없다. 별로. 즉 무슨 얘기냐면은 벽에 대고 말을 해도 실력이 오른다라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벽에 대고 말을 해도 실력이 오른다. 왜냐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언어라는 게 되게 단순한 게 이렇게 뇌에 지금 들어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여러 점들이 찍혀 있어요.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뭐 이런 막 점들이 찍혀 있으면은 이것들을 한데 조합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출력을 해내면은 그러면은 그게 연속되면은 언어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스위치라는 게 만들어져서 이게 연속되면은 이게 점점 굵어지는 거예요. 신경 섬유가. 그렇게 해서 이걸 말을 더 잘하는 식이 되는 건데 예를 들어 한국 사람들이 말을 정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I don't speak in English 내지는 뭐 I can speak in English 이걸 진짜 잘해요. 유창하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를 실제로도 입 밖으로 내서 연습을 해봤고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머릿속으로도 시뮬레이션을 돌려봤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그 말을 정말 잘합니다. 그렇다고 그 말을 외국인한테 많이 해본 건 아니에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든 내지는 벽에 대고 직접 말을 하든 말한 횟수, 본인의 뇌가 진짜라고 생각했던 그 횟수에 따라서 언어 능력은 향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인간은 편한 것과 쉬운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행동에 대한 부분이 될 텐데 이런 부분을 이제 본인의 이제 의식이 무의식보다 강한 사람들은 뭐든 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식이 무의식이랑 다른지도 잘 모르고 살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무의식의 지배를 받는데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해서 조금 더 쉬운 방법들은 있어요. 그래서 행동적인 부분은 원래 자신이 하는 것에서 뭐야 이게? 어, 원래 자신이 하는 어떠한 행동에 사이사이에 새로운 습관을 집어넣으면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들의 입장에서 항상 하는 책상에 앉는다, 의자에 가서 앉는다. 잠시만요. 그냥 의자로만 적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말할 게 많아져서 의자 간단하게 도표를 그릴게요. 그냥 앉는다라는 게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의자에서 선다라는 게 있어요. 맞죠? 어디 가려면은 의자에서 일어서야 되잖아요. 이 두 개 사이에 새로운 행동들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뭐다?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든 입 밖으로 소리를 내든 그 둘 중 하나 내지는 두 개 다를 해도 좋고요. 그걸 얼마나 많이 했는가에 따라서 자기가 만들어내야 될 문장들의 수행 능력은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가지 방식을 만들어낼 텐데 이걸 일단 빼고 저희가 그냥 방을 하나를 여기다가 이렇게 놔둬 볼게요. 이런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방이 있는데 여기에서 학생들이 이 의자 여기 있죠. 저희가 지금 아까 봤던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에 앉아서 공부하고 이 의자에서 일어나서 딴 장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 행동 사이사이에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넣을 거예요. 첫 번째 행동은 뭐냐? 이 의자에 앉는다라는 게 있는데 그 전에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거냐면은
이런 걸 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 갑자기 한쪽 벽면에 포스트잇이 지금 현재 배치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 포스트잇에다가 우리는 문장을 쓸 거예요. 어떠한 단어가 포장된 문장을 쓸 건데 그 문장에다가 우리는 뭘 쓸 거냐. 이건 뭐 아이가 정하기 나름이지만 예를 들어 이런 포스트잇이 있으면 하나만 있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포스트잇이 여러 개가 있을 건데 이런 포스트잇이 여러 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방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글쎄요, 뭐가 적혀 있을까? 이런 데에다가 문장이 하나가 예를 들어 이제 이런 문장이 적혀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I 글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될 문장이 뭐가 있을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I am here to study 라는 문장이 있어요. 그래서 한글로 하면은 나는 여기에 공부하기 위해 있다. 즉 나는 여기에 공부하러 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문장이 이 포스트잇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저희는 지금 여기가 너무 작아서 그걸 다 표현해낼 수는 없지만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방에 이런 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는 또한 다른 포스트잇을 어디에 부착을 할 거냐면은 여기에다가 붙일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도 보면은 얘도 하나만 있지는 않을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도 되게 많은 양이 있을 텐데 몇 개가 붙어 있겠죠. 하나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벽에 여러 개가 붙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벽이 도배가 되고 있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 할 때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재미있게도 다 이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금 포스트잇에 붙어 있는 게 이걸 다 빼고 이걸 넣고 이거였죠. 그 다음에 얘를 다 빼고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I am here to study 라는 그런 문장이 있는 포스트잇이 저쪽에 있었다면은 이쪽 포스트잇에다가는 우리는 조금 다른 것을 부착을 할 건데 내용은 정하기 나름이지만 글쎄요. 스터디라는 단어가 중요할까?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I am here to 라고 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은 뭐든지 가능해지는 그런 문형 하나를 이해하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이 포스트잇을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학습할 요량으로 요거를 제작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에 있는 게 좀 길다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즉 뭐냐면은 여기에는 지금 주로 문장이 아닌 단어가 적히게 될 텐데 그래요. 그러면 이걸 이렇게 배치를 합시다. 이거를 갖다가 그렇게 배치를 하죠. 여기에다가는 here 나는 here이라는 단어를 잘 몰랐어요. 근데 이 단어에 나 스스로를 익숙해지게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머릿속에서 계속 출력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서 단어벽에다가 단어를 하나를 넣고 그 다음에 문장벽에다가 문장을 하나를 넣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거를 새로운 습관에다가 집어넣을 건데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구성을 하면은 처음에 앉기 전에 습관을 하나를 생성을 또 하는데 여기에 가서 여기에 가서 문장만 붙어있는 벽에 가서 아무 문장이나 소리내 읽습니다.
아무 문장이나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의자에 앉는 거예요. 의자에 앉는다. 그 다음에 의자에서 일어나죠. 3번 습관은 의자에서 일어나기입니다. 의자에서 일어나기. 4번 습관은 단어벽. 단어만 보고 문장벽에 문장벽의 문장을 입으로 출력. 이거예요. 하루에 몇 번이나 앉고 몇 번이나 일어날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많이 합니다. 인간은 굉장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습관들을 편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하루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읽어야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뇌에서 만들어서 입으로 출력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거는 회화랑 같은 거예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소리 내서 책을 읽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애초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할 수 있으면은 이걸 만약에 내가 진짜로 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행동 사이사이에 나는 이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내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이걸 정말로 해내면은 그 사람은 영어가 안 늘 수가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고 뭐 학원에 가고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런 뇌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이걸 안다고 해도 의지가 없는 거고 둘 중 하나거든요. 둘 다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둘 다 그냥 몰라서 못하는 거고 알려줘도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글쎄요. 이 영상을 본 학생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쓸데없는 거는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정말로 제가 아까 영상에 말씀드렸듯이 하루가 1440분이고 한 주면은 만 80분 정도가 되는데 저와 수업하는 시간은 끼케야 일주일에 120분이잖아요. 저랑 수업 안 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좋아서 자기가 배우고 싶어서 공부하는 학생을 열심히 학원 다니는 학생이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다면 저는 보장할 수 있어요. 영어 실력 정말 정말 말도 안 되는 속도로 늘 거예요. 네, 여기까지 정리를 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